시댁 거실, 낮. 결혼 7년째이자 결혼기념일 오후. 테이블 위에는 먹지 않은 케이크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남편 이재호가 서류 봉투를 차갑게 테이블 위로 던지듯 올려놓는다. 소파에 앉아있던 서윤아는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재호, 이혼하자. 변호사를 통해서 정리 끝냈으니까 도장 찍어. 서윤아,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유는 들어야겠는데. 우리 회사 힘든 거 알잖아. 대성그룹 외동딸이 나한테 주식 지분 갖고 오겠대. 너랑 7년 살면서 내 사업에 도움된 게 뭐가 있어? 넌 그냥 걸림돌이야. 침묵. 유나가 천천히 봉투를 집어든다. 그때 시어머니 박수님이 안방에서 거들며 걸어 나온다. 잘 생각했다, 재호야. 솔직히 유나 너 처음부터 우리 집이랑 격이 안 맞았어. 7년 동안 머리 검은 짐승 거도 먹였으면 됐지. 위자료 같은 건 꿈도 꾸지 마라. 유나가 시어머니를 바라본다. 슬픔도 분노도 없는 서늘한 눈빛이다. 서윤아, 조용히 대답한다. 네. 유나가 망설임 없이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내 도장을 찍는다.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다. 이재호, 오히려 당황하며 왜 이렇게 쉽게 찍어? 7년 세월이 억울하지도 않아? 서윤아, 자리에서 일어서며 이날을 기다렸으니까요. 유나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는다. 밀어주지 않고 제자리에 툭 놓는다. 코트를 입고 단추를 하나씩 채우는 유나의 손길이 단호하다. 시댁 대문 앞 오후. 유나가 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굉음과 함께 검은 세단 2대가 대문 앞을 가로막는다. 수행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려 유나를 향해 허리를 굽힌다. 수행원. 아가씨, 회장님께서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뒤따라 나오던 박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이재호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린다. 이재호 목소리가 떨리며 당신이 서진그룹 회장 딸이었어? 유나는 대답 대신 차 뒷좌석에 오른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들의 파멸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차 안 오후. 서윤아가 창밖을 본다. 시댁이 점점 멀어진다. 핸드폰이 울린다. 서진그룹 한 전무다. 서윤아. 시작하세요. 한 전무. 예, 아가씨, 동양건설 최종 부도 공시는 오늘 자정 정각에 나갑니다. 박수님 여사 명의의 신용카드는 내일 오전 중으로 전부 정지될 예정이며 이재호 사장의 법인 계좌는 이미 동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윤아, 그 사람들이 사는 집은요? 한 전무. 이번 주 내로 법원 경매 신청 들어갑니다. 유나가 전화를 끊는다. 창밖으로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간다. 유나는 이날을 위해 7년을 버텼다. 하루 만에 허무하게 끝낼 생각은 추워도 없었다. 첫 번째 무릎. 다음 날 아침 시댁 거실. 박수님이 핸드폰을 붙잡고 악을 쓰고 있다. 박수님, 카드가 왜 안 돼요? 어제까지 멀쩡히 쓰던 카드인데. 뭐? 거래 정지. 야, 이 양반들아. 재호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대로 덮어버린다. 얼굴에 핏기가 없다. 이재호. 어머니, 난리 났어요. 회사 주거래 계좌가
전부 동결됐어요. 그때 거실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온다. 속보입니다. 중견 건설사인 동양건설이 오늘 새벽을 기해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박수님이 들고 있던 리모컨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이재호의 동생 이재원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온다. 이재원, 수화기 넘어 비명 지르듯 형, 지금 집에 법원에서 경매 통지서 날아왔어. 이거 대체 무슨 일이야? 재호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본다. 어제 유나가 타고 떠난 그 길목이다. 이재호, 낮게 으쪼리며 서유나, 너는 다 알고 있었어. 사흘 뒤 서진그룹 로비. 박수님이 서진그룹 본사 로비로 들어선다. 여전히 명품백을 들고 정장을 입었지만 초조함에 눈빛이 덜덜 떨린다. 박수님, 저 서유나 씨 좀 만나러 왔는데요. 내가 그 아이 시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안내 직원. 죄송합니다, 고객님. 회장님 따님께서는 현재 사전 예약되지 않은 외부 방문객은 일절 받지 않으십니다. 박수님 목소리를 높이며 내가 박수님이라니까. 동양건설 이재호 사장 엄마예요. 유나한테 이름 석자만 되면 당장 오라고 할 테니까 연결해봐요. 안내 직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든다. 짧은 통화 후 고개를 든다. 안내 직원. 2층 응접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수님은 그것이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라고 굳게 믿었다. 서진그룹 응접실. 유나가 응접실에 단정하게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박수님이 다급하게 들어선다. 유나는 고개조차 들지 않은 채 서류를 덮고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다. 박수님, 애써 다정한 척 웃으며 유나야, 나다. 그동안 내가 시어머니랍시고 많이 서툴렀지. 이제 와서 이런 말 하기가 참 무안하다만. 유나가 천천히 박수님을 올려다본다.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완벽한 무표정이다. 박수님,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 카드도 회사 계좌도 싹 다 막혔고. 재호는 지금 숨도 못 쉬고 죽어가고 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7년 동안 한솥밥 먹고 산 식구잖니. 유나가 차를 한 잔 더 따라 박수님 앞으로 부드럽게 밀어놓는다. 서유나 차분하게. 어머님, 그 지옥 같던 7년 동안 저한테 단 한 번이라도 식구라는 단어를 쓰신 적이 있었나요? 박수님, 그건 내 잘못이다. 내가 눈이 멀어서. 서유나, 차 드세요. 드시고 이만 가세요. 박수님, 유나야, 제발 부탁이다. 서유나,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선다. 돌아보지 않고 나간다. 혼자 남겨진 박수님은 식어가는 찻잔을 보며 절망한다. 이것이 비극의 서막이라는 걸 그녀는 아직 몰랐다. 두 번째 무릎. 2주 뒤 경매 법원 앞 아침. 법원 게시판 앞에 박수님과 이재호가 서 있다. 박수님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린다. 낙찰 결과가 공고된다. 낙찰자 서연의 셋. 이재호 경악하며 서연의 셋? 이거 서진그룹 비자금 관리하는 계열사잖아. 박수님이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7년 동안 유나를 식모처럼 부려먹으며 살던 그 집이 이제 유나의 아버지 회사 소유가 되었다. 이재원의 접근 카페.
이재원이 불안한 듯 손을 만지작거리며 유나의 앞에 앉아 있다. 이재원. 형수님, 저예요. 재원이. 형이나 엄마랑은 달리 저는 형수님한테 잘못한 거 없잖아요.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서진그룹 말단 자리라도 좋으니까 취직 자리 하나만. 유나가 조용히 이재원을 응시한다. 서유나. 재원 씨, 제가 언제부터 당신 형수였죠? 이재원. 아, 그게 예전에 같이 살 때. 서유나. 예전에 형 없을 때 나를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해요? 이재원의 입술이 바르르 떨리며 말을 잇지 못한다. 서유나. 기억 안 나나 보네. 3년 전에 친구들 데려와서 나 가리키면서 그랬죠? 우리 형이 데려온 공짜 들러리라고. 난 기억해요. 당신들이 던진 말 한마디, 눈빛 하나까지 전부 다. 유나가 가방을 챙겨 일어선다. 취직은 내 능력으로 하세요. 박수님의 두 번째 방문. 열흘 뒤 서진그룹 로비. 박수님이 다시 서진그룹 로비에 나타난다. 이번엔 명품백이 없다. 옷도 허름하고 초라하다. 로비로 내려온 유나가 서 있는 채로 박수님을 내려다본다. 박수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유나야. 재호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집도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제발. 서유나.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박수님. 재호 아빠 일찍 보내고 내가 금지옥엽 키운 자식이야. 내 눈엔 아직도 어린애라고. 핏줄이 끊어지게 생겼는데 내가 무슨 짓인들 못하겠니? 박수님이 끝내 유나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다. 유나는 이 오만한 여자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서유나. 어머님. 박수님이 눈물 가득한 눈으로 올려다본다. 서유나. 이재호 씨가 무너지든 말든 그건 이제 내 알 바 아니에요. 그 집 구석에서 저도 7년 동안 철저히 혼자였으니까. 유나가 뒤로 돌아선다. 서유나 돌아보지 않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박수님은 로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무릎. 한 달 뒤 고급 주택가 유나의 집 앞에 이재호가 멍하니 서 있다. 유나가 차에서 내려 이재호를 발견하고 멈춰 선다. 이재호. 유나야.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다정하게 불러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신용불량자에 어머니는 쓰러지셨고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없어.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서유나.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이재호. 미안했어. 진짜로 잘못했어.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랬어. 내가 널 사람 취급도 안 했어. 유나가 이재호를 가만히 바라본다. 아주 깊고 차가운 침묵이 흐른다. 서유나. 그걸 이제 알았어? 정말 미안해, 유나야. 서유나 서글프게 웃으며 7년이나 지나서 알았다니 참 유감이네. 유나가 집 안으로 들어가고 묵직한 철문이 닫힌다. 과거 재호가 유나를 집에 가두고 거실 문을 쾅 닫아버리던 소리보다 훨씬 고요했지만 재호의 심장을 짓누르는 무게는 비교할 수 없이 무거웠다. 박수님 병실.
낮. 박수님이 스트레스성 심장 질환으로 입원해 있다. 재호가 초라한 몰골로 침대 곁을 지키고 있다. 문이 열리고 유나가 들어선다. 박수님과 이재호, 두 사람의 몸이 굳는다. 유나는 꽃 한 송이 없이 냉정하게 의자를 당겨 앉는다. 박수님 산소 호흡기를 낀 채 힘없이. 왔니? 서유나. 네. 박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7년 동안 모질게 한 거 다 벌 받는구나. 서유나. 알고 계시니 다행이네요. 박수님. 이제 그만하면 안 되니? 우리 재호도 나도 충분히 피눈물 흘린 것 같은데. 유나가 박수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다. 또렷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다. 어머님, 제가 그 집에서 당한 시간은 7년이에요. 박수님이 눈을 감는다. 제가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 무릎 꿇고 빌었던 날들, 유령 취급받았던 세월이 자그마치 7년이라고요. 어머님이 당하신 건 아직 2달도 안 됐어요. 재호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려 한다. 서유나 재호를 매섭게 쳐다보며 재호 씨 앉아. 재호가 유나의 기세에 눌려 다시 주저앉는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지옥 같은 7년 동안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 고생한다고 말한 적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침묵한다. 서유나. 없죠.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세요. 서유나 자리에서 일어나며 빨리 나으시고 그리고 오래 사세요. 그래야 오랫동안 지켜보죠. 병원 복도. 서유나가 병원 복도를 걸어가자 재호가 허겁지겁 뒤따라 나온다. 이재호. 서유나. 그냥 좀 끝내자. 우리 엄마 저렇게 누워있는 거 보니 가슴이 시원해. 이제 됐잖아. 서유나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며 서유나. 재호 씨는 이게 충분히 당한 거라고 생각해. 이재호. 그래. 이보다 어떻게 더 망가져. 서유나. 그럼 우리 기준이 참 다르네. 난 아직 멀었는데. 유나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다. 이재호.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건데? 어디까지 해야 만족할 건데? 서유나 엘리베이터에 오르면서 내가 그 집 바닥에서 무릎 꿇었던 횟수만큼. 문이 닫힌다. 재호는 그 자리에 굳어 생각한다. 지난 7년간 유나가 이 집안에서 무릎을 몇 번이나 꿇었었는지 감히 셀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름이 돋는다. 마지막 복수. 석 달 뒤 서진그룹 회의실. 낮. 동양건설 자녀 자산 매각 및 청산 협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양측 변호사들이 앉아 있고 유나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맞은편에는 야윌대로 야윈 박수님과 고개를 푹 숙인 이재호, 이재원이 앉아 있다. 서유나 측 변호사. 동양건설 여주부지 및 오포 물류센터의 자녀 지분을 서현에셋으로 최종 귀속하는 것으로 본 청산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서명하시죠. 재호 측 변호사가 힘없이 서류를 넘긴다. 박수님이 떨리는 입술로 유나를 바라본다. 박수님 낮은 목소리로. 유나야. 딱 한 가지만. 서유나. 말씀하세요. 박수님. 재호 아버지 이름으로 처음 세운 회사야. 그 이름만은 남겨주면 안 되겠니? 껍데기라도 좋으니 그거 하나만. 유나가 박수님을 가만히 응시한다.
회의실에 숨막히는 침묵이 감돈다. 서윤아. 어머님. 저 5년 전에 아이 낳았을 때 어머님 어디 계셨는지 기억하세요? 박수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린다. 서윤아. 제주도 최고급 호텔이요. 재호 씨 친구 결혼식 축하해주러 가야 한다고 하셨죠? 저 혼자 진통 겪으면서 병원 걸어갔고, 혼자 애 낳았고, 혼자 퇴원했어요. 그 아이 사흘 만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이재호와 박수님이 경악하며 고개를 든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 회의실이 조용해진다. 말 안 했어요. 말해봐야지 몸 간수 못해서 애 흘린 년 소리 들을 게 뻔했으니까. 내 아이가 차갑게 식어갈 때 당신들은 웃으며 건배하고 있었어. 유나가 차가운 손으로 서류를 재호 앞으로 밀어낸다. 사인해. 당장. 재호가 피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서명한다. 모든 것이 끝났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 유나의 뒤로 박수님이 허겁지겁 따라온다. 박수님, 우는 목소리로. 유나야. 그 아이 얘기는 나는 정말 몰랐다. 알았으면 내가. 서윤아,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보며. 알 수가 없으셨겠죠. 단 한 번도 나한테 관심이 없으셨으니까. 박수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유나가 슬프도록 아름답게 미소 짓는다. 서윤아가 걸음을 멈춘다. 천천히 박수님을 향해 돌아선다. 서윤아, 그 한마디 3년 전에만 했어도 참 많이 달랐을 텐데. 서윤아,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어머님. 유나가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멀어진다. 박수님은 복도 한가운데 서서 유나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박수님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무엇을 잃었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이 교만으로 뭉친 괴물이 되어 소중한 사람을 무시한 것을 처절하게 뉘우칩니다. 서진 회장 자택 정원, 저녁. 노을이 지고 정원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다. 유나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다. 한 전무가 다가와 서류첩을 건넨다. 한 전무. 모든 절차 완료됐습니다. 동양건설 자녀 자산은 완전히 귀속되었고 이재호 씨 명의의 사유재산도 압류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박수님 씨 명의 보험해지 환급금까지 추심 완료했습니다. 유나가 서류를 받아 훑어본다. 고생하셨어요. 한 전무. 그런데 이재호 씨 측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선처를 부탁해 왔습니다. 박수님 씨 심장 수술비와 병원비 계좌만은 일부 압류를 해제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유나가 잠시 생각에 잠긴다. 창백했던 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서윤아, 병원비만, 딱 그 치료비만큼만 남겨주고 해제하세요. 한 전무. 알겠습니다. 서류를 덮는다. 그것이 유나가 7년 동안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받은 유일한 자비이자 마지막 배려였다. 서진그룹 회장 자택 정원 밤. 어둠이 짙게 깔린 정원. 유나가 혼자 정원에 앉아 있다. 핸드폰을 켠다.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 이재호. 오랫동안 응시하던 유나의 손가락이 움직인다. 삭제. 유나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시리고 아려왔다. 하지만 정확했습니다. 유나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유나가 집안을 향해 걸어간다. 이번에는 진짜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